은퇴 후 친구는 가까이 해야 할까? 멀리 해야 할까? 서론 은퇴 후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땐 하루 종일 바빠서 연락도 뜸했던 친구들이 은퇴 후엔 갑자기 자주 연락해 옵니다. 요즘 뭐 해? 시간 많지? 얼굴이나 보자. 퇴직금 받았다며? 축하할 겸 한잔해야지. 처음엔 반갑죠. 바쁘게 살면서 못 만났던 친구들, 이제는 편하게 만나 수다도 떨고 추억도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친구, 동창, 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도 될까요? 혹시 그들은 내가 쌓아온 은퇴 자금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은퇴 후 오히려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친구 관계의 위험성과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60세 퇴직한 중소기업 대표, 고향 친구의 유혹에 빠지다. 김 사장은 60세에 은퇴한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30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왔고 은퇴 후엔 편안한 삶을 꿈꿨죠.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을 합쳐 10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향 친구 박 씨가 연락을 해왔어요. 형님, 요즘 뭐 해? 나랑 한번 제대로 돈 벌어보자. 박 씨는 부동산 투자로 한몫 잡을 기회가 있다며 김 사장에게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김 사장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와 친근하게 설득하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형님 회사도 잘 운영했잖아. 사업 감각 있잖아.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걸? 결국 김 사장은 친구를 믿고 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1년 만에 모든 돈을 날렸습니다. 박 씨는 사업이 망하자 연락을 끊었고 김 사장은 남은 돈 3억 원으로 겨우 노후를 꾸려야 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친구는 친구고 돈은 돈이다. 은퇴 후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라. 사례 2. 58세 퇴직한 대기업 간부, 동창의 투자 제안에 흔들리다. 이 부장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간 성공적인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퇴직 후 갑자기 달라진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동창 최 씨가 찾아왔어요. 야, 요즘 뭐 해? 나 주식 투자하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최 씨는 자신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이 부장에게도 투자할 것을 권유했어요. 나랑 같이 하면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벌 수 있어. 퇴직금 5억 원을 손에 쥔 이 부장은 솔깃했어요. 일하면서는 바빠서 주식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자 싶었죠. 하지만 결과는 6개월 만에 투자한 돈의 70%를 날렸어요. 왜냐고? 친구 말만 믿고 제대로 공부도 안 했으니까. 은퇴 후 돈을 지키려면 남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3. 55세 퇴직한 공무원, 친척의 사업 제안으로 무너진 노후. 박 씨는 55세에 공무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간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기에 퇴직 후에도 불안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카가 찾아왔어요. 삼촌, 우리 같이 카페 하나 차려요. 요즘 카페 장사 대박이에요. 박 씨는 고민했어요. 조카가 간절하게 부탁하니 거절하기 어려웠고 연금도 나오니 괜찮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조카는 사업 경험이 없었고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페는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중 2억 원을 날렸어요. 남은 건 쓸쓸한 노후와 후회뿐이었습니다. 연금이 있다고 방심하지 마라. 노후 자금은 쉽게 없어지는 돈이다. 은퇴 후 돈을 지키는 3가지 원칙. 지인과 돈 거래 금지. 친구니까 괜찮겠지? 절대 안 됩니다. 돈이 걸리면 관계가 깨지는 게 현실입니다. 고수익 제한은 반드시 의심하라. 이거 무조건 대박이야. 이런 말 나오면 한 발 물러서세요. 은퇴 후 재산을 지키는 건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모르면 절대 투자하지 마라.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지 못한 투자엔 절대 돈을 넣지 마세요. 남이 벌었다고 나도 번다.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결론 은퇴 후 친구와의 거리 적당히 유지하라.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구,
동창, 친척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60세 이후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돈을 지키고 불필요한 유혹을 피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 노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없고 돈보다 위험한 것도 없다. 오늘도 내 소중한 은퇴 자금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더 신중하게 걸어가 봅시다. 은퇴 후 돈을 지키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친구와 사업 투자. 은퇴 후 내 전 재산이 사라지는 이유. 은퇴 후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인생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가 오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랜 친구, 동창, 그리고 가족입니다. 요즘 뭐해? 퇴직했다며? 이제 한가하겠네. 큰돈 들어오지 않았어? 한번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던 은퇴자의 귀에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가 반가운 것도 잠시 그들이 권하는 사업, 투자, 돈 거래 이야기가 시작되면 경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은퇴 후 우리의 재산은 다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후 돈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절대 피해야 할 인간 유형. 은퇴 후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불안한 은퇴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 우리를 나락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사업 유혹형.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사업 제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도 이제 시간 많잖아. 우리 카페 하나 해볼까? 형님 퇴직금 있으니까 이번에 건물 투자하면 딱인데. 같이 하면 리스크 줄이고 대박 날 수 있어. 이들은 대부분 사업 경험이 없거나 본인도 불안해서 동업자를 찾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한번 실패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은퇴 후 자금은 한번 소진되면 다시 벌기 어렵습니다. 이거 무조건 대박이야. 마이너스 고수익 보장형. 이 유형은 우리가 퇴직 후 경제적 불안을 느낄 때 접근합니다. 나 이걸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벌고 있어. 너도 나처럼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 나와. 은행 이자 받아서 뭐 해? 이건 확실한 투자야. 보통 주식, 코인, 부동산, 유사 금융상품이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축소시키거나 극단적으로 높은 수익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99%의 사람들은 투자에 실패하고 결국 원금도 찾지 못합니다.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마이너스 정서적 압박형. 마지막으로 은퇴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바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입니다. 삼촌, 저 이번에 창업하려는데 투자 좀 해주세요. 형님, 동생이 힘든데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부모님, 집 리모델링 해야 하는데 돈 좀 보태주세요. 문제는 이 요청들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이 관련될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쉽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냥 줘버립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2. 은퇴 후 돈을 지키는 3가지 원칙.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돈 관리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 아무리 친한 친구, 가족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주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됩니다. 상대가 갚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와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돈도 잃고 관계도 잃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처법. 내가 가진 돈은 내 노후를 위한 돈이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노후 준비가 최우선이야. 고수익 투자? 무조건 의심하라. 은퇴 후 돈을 지키려면 방어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야. 100% 사기 가능성. 너도 나처럼 하면 돼. 다른 사람 돈으로 운영되는 경우 많음. 큰 돈 필요 없어. 소액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더 큰 금액을 요구. 대처법. 나는 확실한 정보 없이는 투자하지 않아. 내가 직접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할 거야.
은퇴 후 돈을 쓰는 방식부터 바꿔라. 퇴직 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소득 없이 소비하는 순간입니다. 아, 퇴직했으니 여행 한번 가야지.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집도 좀 고치고 좋은 차도 사야지. 이런 식으로 돈을 쓰다 보면 5년 만에 퇴직금을 다 쓰고 남는 건 연금뿐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처법. 내 돈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하자. 내 예상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 3. 은퇴 후 돈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사는 법. 지금까지 돈을 잃지 않는 법을 이야기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돈을 아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 내가 원하는 삶을 미리 계획하자. 은퇴 후 1년 계획, 5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행복한가? 를 미리 정하세요. 이 건강에 투자하는 돈은 아끼지 않는다. 병원비, 건강관리비는 절대 아껴선 안 됩니다.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3. 사회와 연결되는 활동을 유지하라. 은퇴 후 외롭지 않으려면 취미생활, 봉사활동, 소모임이 필수입니다.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는 돈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돈을 지키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다시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쓰느냐입니다. 그 사업, 투자, 돈 거래를 쉽게 하지 않는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흔들리지 않는다. 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비는 합리적으로 한다. 은퇴 후에도 현명한 돈 관리가 결국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노후의 승자가 된다.